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우리 증시에서 이 주가 조작 사태로 참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내용을 보니까 이 주가 조작이 지구촌 곳곳에서 네.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주가 조작이 영어로 펌프 앤 덤프라고 하거든요. 펌프 앤 펌프라 이게 펌핑하는 거예요. 펌프. 그다음에 덤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이제 펌핑한 다음에 주식 버린다 해서 펌프 앤 덤프인데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고 또 여러 해외에서도 이런저런 일이 있길래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요새 주가 조작이 과거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어떤 특징? 바로 이제 지금도 보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런 유튜브 또 트위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 조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를 보고 계신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네. 좀 경각심도 좀 일깨울 차원에서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일단 빼고 네. 유튜브로 주가 조작을 하는 나라 네. 어느 나라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제가 보니까 인도에서 좀 벌어진 일이 있어요. 예. 혹시 인도 발리우드 영화 좋아하세요? 그렇죠. 예. 영화 좋아 막 이렇게 세계에서 막 춤추고 할리우드보다 더 많은 네. 영화 제작을 네. 한다 그러잖아요. 예, 저는 재밌게 보거든요, 발리우드. 근데 인도에서 되게 발리우드에 되게 유명한 배우가 있대요. 아샤드 워시라고. 예. 근데 인도의 금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사람 주식 거래를 밴했다는 그런 거예요. 네. 막았다는 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또 유명 연예인 뭐 연루된 뭐 어떤 뭐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는 데 필요하지만은 주가 조작 사태가 있었는데 예. 되게 유명한 분 사람을 이제 주가 조작에 이제 엮었다는 거는 좀 공통점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엮었냐면은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예. 유튜브에서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가 뭐 팔로워가 막 수십만 명 되는데 이 배우를 이렇게 출연을 시킨 거죠. 네. 유튜브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쵸. 그렇겠죠. 유튜브에 출연을 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 이제 어떤 특정한 주식에 대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하는데 아하. 네. 근데 이게 다 허위 정보가 또 그 종목에 대해 담겨 있고 예. 그냥 주가를 띄우려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대중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이게 특정 종목들에 대해 주가를 띄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조회수가 수백만이니까 사실 수백만이면은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인도야 인구가 많긴 한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굉장히 유력한 영향력 강한 매체에서도 뭐 단독 특정해도 막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유튜버라는 곳이 진짜 미디어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진 곳인데 어마어마한 또 영향력을 가지는 발리우드 배우가 또 그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막 그 투자자들에게 얘기를 한단 신뢰감을 말이죠. 주는. 말하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딱 걸려가지고 이제 금지가 됐었는데 네. 결국 규제 당국은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를 했다고 해요. 네. 그게 뭐 몰수한 금액이 크진 않더라고요. 90억인데 아유 90억이면 큰 금액입니다. 요새 벌어지는 사건의 단위가 워낙에 커가지고 물론 그렇죠. 네. 근데 뭐 이 배우나 뭐 이 배우의 이제 아내도 같이 가담을 했는데 뭐 하는 말은 우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우리도 이 돈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변명처럼 들리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최근 사태랑 좀 비슷한 면이 좀 보이긴 합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인도의 사례고 또 네. 다른 나라 사례도 있을까요? 네, 그 인도의 사례를 좀 이야기를 했고 다른 나라 사례는 미국 사례인데 그 전에 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좀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면은 최근에 그 8개 종목 주가 조작이랑 좀 별개로 예. 또 몇몇 테마에 관련해 가지고도 좀 수상한 움직임들이 솔직히 말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당국도 기관은 아니고 아니니까. 하니까 뭐 추사를 할 수는 없는데 예. 근데 보고 있으면은 특정 테마를 유튜브에서 띄우고 그 특정 테마에 편승해 가지고
상장사를 인수하는데 그 인수한 상장사를 특정 테마 관련해 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주가를 띄우는 뭐 이러한 움직임들이 보여요. 예. 근데 또 그것도 뭐 특정한 사람이 나와서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과거에 뭐 사례를 뒤져보면은 옛날에 막 20몇 년 전에도 그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뭐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신사업이라고 막 IT 사업을 막 진출한다 하면서 주가를 띄운다거나 뭐 사실은 되게 보면은 늘 반복되는 일인데 주식시장을 오래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시는. 근데 그렇죠. 새롭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를 통한 어떤 그런 테마 띄우기 같은 거는 뭐 최근에 이복형 금감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좀 유의를 하셔야겠다.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소셜 미디어 뉴 미디어 활용해 가지고 네. 관련한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 트위터예요. 미국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연방 검찰이 증권 사기 혐의로 주식 인플루언서 8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네. 뭐 이들은 이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팔로워들을 막 수십만 명씩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이제 산 종목 아까도 그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유튜브 인도의 그 주가 조작 세력도 네. 보유 주식을 산 다음에 그거를 추천을 하고 고점에서 내가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번 거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위터의 인플루언서들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좀 과장되게 추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또 뛰면은 매도하는 이런 수법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500억 원 정도, 1,500억 원 정도 이제 수익을 챙겼다고 하는데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루마니아 출신의 그 콘스탄티네스쿠라는 인물인데 트위터 팔로워가 55만 명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밈주식 광풍 때 그러니까 영화 체인 AMC 뭐 다들 우리나라 예. 서학개미도 다 알 거예요. 예, 예. 뭐 이걸로 크게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좀 유명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뭐 미국판 리딩방 같은 거겠죠. 그렇게 네. 해서 개인 수천 명한테 종목 추천하는 식으로 좀 증권 사기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또 법무부 당국도 형사국장도 굉장히 또 사기라 규정 짓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 뭐 시장의 온전함을 많이 훼손하고 있죠. 이런 최근에 팬데믹 열풍이라든가 아니면은 뉴 미디어를 통해서 좀 주식 관련 정보가 좀 유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사기범들이 뭐 세계 각각 곳곳에서 좀 많이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가 조작은 사실은 이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진짜 정말 암적인 그런 현상이고 예. 네. 옛날부터도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주식시장 담당 기자 할 때도 예. 온갖 방법을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SNS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트위터라든가 도구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정말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가 조작에 가담한 범죄에 대한 양형, 예. 처벌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약합니다. 미국은 보세요. 뉴스 같은 거 보면 100년 뭐 그보다 더 네. 심한 것도 봤잖아요. 이 경제사범이.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조작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티끌만큼의 형량과 처벌을 받고 끝난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이게 진짜 우리나라는 웃긴 게 솔직히 증권 기자 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그 뭐 재판 받고 뭐 유명한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소위 많죠. 말해서 선수라고 얘기하는 양지와 음지에 약간 한쪽 발씩 걸치고 계신 분들. 예. 솔직히 뭐 몇 명 이름은 뭐 증권 기자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재판에서 뭐 무죄가 나온다거나 뭐 변호사 뭐 비싸게 써가지고 뭐 판결이 그렇게 됐으니까 뭐 혐의는 벗은 거지만은 그걸 보면 뭐 특정 뭐 대학교 특정 학과에서 뭐 얽힌 인연이라든가 특정 고등학교 특정 출신 지역에서 맞아요. 이게 사실은 기자들은 인물 정보 같은 거 다 이제 뭐 보고 하면은 뭐 연합인포맥스 인물 정보 뭐 이런 거 예, 검색해 보고 하면은 다 보이거든요. 학연, 맞아요. 지연 얽힌 게. 예. 근데 뭐 아무튼 뭐 이런데 이렇게 다 보이는 뭐 알 사람들은 다 아는데도 좀 대놓고 활동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말씀하신 처벌이 너무 약한 거예요. 법을 예, 무시하지 처벌이 약한 않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중주의라고 하는데요. 예, 네네.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큰 범죄가 형량이 한 20년짜리면은
그러면 20년의 절반인 10년을 또 플러스 해가지고 최대 30년까지만 사는 거예요. 형을.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짜리면은 그걸 다 더하는 거예요. 아. 그 병과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건 150년 사는 사례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버나드 메이도프라고 나스닥 거래소 이사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2년 전에 이 150년 받고 살다가 2년 전에 감옥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좀 처벌이 좀 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경제범죄 주가조작 같은 거 하면은 회계부정이라든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지 이런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야 경제 질서가 잡힐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처벌에 대한 좀 기준을 좀 높이고 경각심을 갖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서영태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